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토론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양자 토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방송 토론하는 것을 법원에서 불허한 거지 양자 토론 자체를 불허한 건 아니니까 방송 중계 없이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양강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소상히 알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고 다른 그러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와의 양자 토론도 다 열려 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합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양자 토론을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표면적으로 이 말하는 이대로일까요? 제가 보기엔 좀 다른 셈법이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일종의 무시 전략, 고사 작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양자 토론 제안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양자 토론이 실제로 펼쳐질지 일단 31일 날 하자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좋다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일날 그럼 사자 토론도 하자, 그러니까 31일 날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하자라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31일 날 양자 토론하고 사자 토론은 2월 달에 2월 3일이라든지 또 따로 이제 날을 잡아서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양자 토론이 성사가 될지 또 사자 토론은 성사가 될지 또 같은 날 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날 하게 될지 여러 가지가 좀 불확실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측에 양자 토론을 제안한 막후에는 결국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됐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양자 토론을 한다는 것은 이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른바 양강구도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확실히 심어주는 거죠. 이번 3월 9일 대선에서의 당선될 사람은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이다.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이다. 이런 이미지를 윤 후보 측에서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단일화 또는 단일화가 없이 다자대결 구도로 갈 때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지금 안철수 후보가 10%대 초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이른바 그 결속도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낮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비율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다자대결 구도로 간다고 했을 때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안철수 후보 측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러한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를 좀 키워주면 안 된다. 안철수 후보를 부각해주는 그러한 건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안철수 후보 빼고 이재명 후보와의 이 양자 토론을 제안하고 하는 그런 어떤 노림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17일, 19일 조사인데요. 단일화에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 안철수 지지층 중에서는 40.9%만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중에 26.5%는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76.6%가 안철수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1.8%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 절반 좀 못 미치게 윤석열 후보가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윤 후보 측에서는 뭐 최종적으로 다자국 대결 구도로 가든 아니면 단일화 협상을 좀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좀 더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 뭐 등장해서 윤석열 후보와 맞대결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는 이런 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원치를 않는 거죠.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양강 구도가 되면은 대선 최종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이런 지금 셈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 하나와 또 이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단일화 협상 과정 자체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이 지리한 협상 과정 또 이렇게 치고받는 서로의 삿바싸움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별로 이렇게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안 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좀 심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대표죠. 이러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일단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고사작전, 무시작전을 펼치는 쪽으로 선거 전략의 어떤 한 축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 단일화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단일화 없이 갈 수도 있고 단일화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일종의 무시 전략, 고사작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밑에서는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라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른바 보수층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을 계속해서 영입을 해가는 이른바 이 영토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토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연세대 김동길 명예교수 후원회장으로 안철수 후보가 영입을 했죠. 또 임명진 목사도 영입을 했고 또 이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또 영입을 했고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최진석 위원장이 만났고 또 권은희 의원도 만났고 뭐 안철수 후보도 수시로 이제 전화 등등을 하면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진석 위원장은 또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도 만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 보수 계열의 명망가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제 좀 영토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이슈 주목도를 높여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맞서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무시해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도드라지지 않게 계속 이제 관리를 해가려고 하는 그야말로 물밑에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양자 토론을 제안을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도 처음 얘기를 듣고 왜 그랬을까? 처음 오히려 양자 토론을 제안한 것은 이재명 후보 측이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윤 후보 측에서 약간 좀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대장동에 관한 거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펼쳐지는 양상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 둘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윤 후보 측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 그러니까 뭐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주요 국민들의 그런 선택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뭐 그 부분도 명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러한 노림수가 이른바 이 안철수 고사작전, 안철수 무시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